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교수입니다. 자, 이제 미분법의 활용 중에 진짜 올 것이 왔습니다. 예, 이번 시간 함수의 증가와 감소. 물론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또 그 다음 시간을 공부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데요. 그것들을 공부하기 전에 이번 시간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그 다음 시간이 좀 편안해질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미분법의 활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평균값의 정리 이런 거를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서 증가, 감소, 또 다음 시간은 극대, 극소, 그 다음 시간은 최대, 최소 이런 것들, 이게 미분법의 응용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학교 시험 문제도 물론 많이 출제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미분법에 관련된 문제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되고, 또 특히 최상위권 고난도 문제도 이것들을 응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들.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괜히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문제를 이렇게 꽈놔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들 문제집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의 베이스는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본 베이스를, 기초를 튼튼하게 안 하고 그냥 문제부터 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쉬운 문제는 풀어지는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 가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개념이 튼튼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 강의를 안 들은 친구일 거예요. 자, 선생님 강의 듣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일단 기초 튼튼, 개념 확실하게, 그죠? 우리 수학의 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한번 샘물을 한번 마셔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 증가와 감소 그랬는데 선생님이 증가 감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미분법이 있잖아요. 미분법은 보통 이제 그래프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 수학2는 예전 교육과정으로 치면 문과교육과정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통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을 자연계 쪽으로 지나가는 학생이나 인문계로 지나가는 학생이나 공통과정이 우리 수학2가 되는 거예요. 수학2의 대부분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미적분이죠. 그리고 이거를 공부한 다음에 우리는 미적분학, 선택 과목 중에 또 미적분이 있죠. 자연계 대학으로 지나갈 친구들은 이 미적분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미적분학에도 미적분이 나오고 수학 2에도 미적분이에요. 사실 예전에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얘도 미적분 1, 얘는 미적분 2 이랬어요. 그래서 이 기본 베이스를 잘 다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함수에 들어가서의 미적분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인문계로 지나갈 친구들도 있고 자연계로 지나갈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인문계로 지나갈 친구들은요, 선생님 강의를 그냥 쉽게 들으세요. 자연계로 지나갈 친구들은 나중에 미적분학을 대비해서 조금 더 선생님이 어떤 원리를 얘기하고 왜 그런지를 얘기하고 이걸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요. 인문계로 지나갈 친구들은 그냥 가볍게 선생님이 쉽게 얘기하는 거 중심으로 들어도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학2에서 문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 다음 시간엔 함수의 극대극소로 할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최대 최소. 여기서 말하는 함수가 뭐냐라는 건데 수학2에서는 다항함수만 합니다. 다항함수. 이것만 다룹니다. 교육과정상 다항함수라는 건 뭐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1차 함수는 사실 극대극소 이런 거 증가감소가 의미가 없어요. 1차 함수 쭉 올라가 이런 거 이거 항상 증가한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오른쪽으로 이건 증가감소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y의 값이 올라갔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1차 함수 이렇게 생긴 거, 기울기가 음인 거 감소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차 함수도 우리가 뻔하잖아. 2차 함수도 이거 내려가다가 올라가네, 올라가다가 내려가네 이거죠. 그러다 보니 1차 함수, 2차 함수에서의 극대극소, 증가감소 이런 것들은 별로 잘 안 하고요. 미분법. 보통은 3차 함수 아니면 4차 함수를 가지고 다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기본기를 좀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문제가 쉬워진답니다. 그래서 쌤이 우리가 수학 2에서 미적분에서 다루는 함수가 다항함수다 보니까 3차 함수 그래프 그냥 좀 알려주고 갈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쉽게 공부하자고.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요 a의 값이 중요한데 a의 값이 만약에 양수라면 일반적으로 요 앞에 양수인 경우를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게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뭐 y 이걸 fx라고 하면 y fx 이런 식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2차 함수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었죠. 이거 a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였어요. 끝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면 오른쪽 끝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2차인데 1차는 내려가기만 끝나 1차. 2차는 내려갔다 올라가요. 3차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갑니다. 4차 함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차 함수 뭐 좀 이따 하지만 이런 경우 나온다. a가 양수 그러면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 돼요. 쉽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 일반. 1차하고 2차는 딱 두 가지씩밖에 없는데 3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자, a가 양수일 때 얘기라 그랬어. 근데 딱 이 모양만 있느냐? 아니요. 미안. 다른 모양이 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살짝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있어요. 물론 사실 다 이거 여기 어떤 점이 있어갖고 대칭입니다. 선생님이 그림은 좀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이게 대칭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 가지도 않고 바로 가는 애가 쉬지도 않고 그냥 쭉 올라가는 3차 함수는 하나, 둘, 세 가지 형태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 없냐고? 이 경우가 있겠지. 뭐냐면 a가 음수인 경우. 그럼 반대예요. 뒤집어주면 되거든요. a가 음수인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끝이 내려가죠. 끝이 내려가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역시 내려가다가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쭉 내려가는 모양. 이렇게 세 가지 총 6가지 그래프 모양이 나올 거고 일반적으로는 얘가 여러분들 제일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얘는 대표적으로 y x 세제곱꼴인 그런 케이스예요. 여기가 0되는 뭐 이런 케이스 되는 그런 형태고요. 얘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이제 케이스가 되오면 또 이제 설명을 해주긴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얘도 별로 잘 안 다루고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왜냐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극대극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고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자주 그려야 돼, 이 모양으로. 그러면 4차 함수는 이거 조금 전에 3차 함수였고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a가 이것도 양수일 때 4차 함수 그래프도 짠 종류가 이렇게 생겼어요. 짠 이렇게 끝이 올라가요. 이렇게 얘 높이는 뭐 그때그때 좀 달라요. 얘네들의 높이는 어쨌거나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일 것이다. 근데 딱 이것만이냐? 아니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잠깐 쉬었다 가듯이 이렇게 쉬었다 갔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 이게 뭐 반대쪽에서 있을 수도 있겠죠? 반대쪽에서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쭉 그냥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거 2차 함수 아니에요? 이게 y x 4제곱 여기가 다 0이면 이 모양일 때 또 요런 물론 2차 함수보다 이거보다는 좀 이렇게 바짝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가 이 모양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 이런 정도의 모양들이 4차 함수 모양들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기본적으로 요거를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어느 쪽이 더 내려오느냐 둘이 같으냐는 뭐 그때그때 좀 다르게 될 겁니다. 그럼 문제 그려보면 돼요. 물론 a가 음수일 때도 있겠죠. 최고차항계수 음수일 때는 다 뒤집어 놓으면 될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3차 함수의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를 알고 그리고 문제를 들어가면 사실상 증가감소, 극대극소 되게 쉽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 증가함수 문제 뭐 단원 쭉 뒤에 설명할 게 많은데 그냥 끝내줄게요. 자, 2차 함수 이렇게 있잖아요. 뭐 여기 x값이 만약에 2다. 여기 x값이 2예요. 뭐 여기 뭐 수직선 좌표가 있는데 x가 여기 2예요. 자, 그러면 꼭지점이 2라는 x 이퀄 2라는 거예요. 여기 딱 봐. 여기 다 뭐예요? 다 이거 내려가죠? 자, 함수에서 증가와 감소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y고 이게 x예요. x값이 오른쪽으로 증가하죠. x값은 오른쪽으로 증가하죠. 그럼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점들이 y의 값이 어떻게 돼? 점점 내려가네. 이쪽으로 x값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데 점점 내려가. 그래서 이런 경우로 여기를 우리는 그냥 여기를 감소.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할게요? 여기 왜 증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가볍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대로 가면 돼요. 우리 1차 함수에서 이렇게 되면 감소, 이렇게 되면 증가, 기울기가 양이면 증가. 이러고도 했었잖아.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기울기라 그랬죠. 그죠? 델타 x 우리 델타 y, 기울기. 얘가 0보다 크면 우리는 증가, 0보다 작으면 감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프가 지금 쭉쭉 내려가네. 이거 쭉 올라가네. 그지? 우리가 X축으로 갈 때 미끄럼 타고 쭉 내려가면 되고요. 여기는 아이고 계단은 쭉쭉 산으로 올라가야 돼. 증가. 그래서 감소, 증가 끝이야. 그 문제에서 증가하는 구간은 어디냐? 그러면 네, 2 이상이요. 감소하는 구간이냐? 2 이하요. 이러면 돼요. 여기에서 예전에는 교육과정에서는요, 이 2를 뺐어요. 야, 2가 무슨 증가도 감소도 어느 쪽이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래서 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년 선배들은 2는 증가 감소 구간에 안 넣었는데 지금은 또 요즘 들어갑니다. 이제 이 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지금은 증가 구간에다 2를 넣자고 그랬어요. 2를 넣자 그래서 증가 구간 구하세요. 네, x가 2 이상에서 증가합니다. 또 감소 구간 x가 2 이하에서 감소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증가 감소 이번 시간 수업 사실 중요한 핵심 증가가 뭐다 감소가 뭐다 다 했어요. 사실 핵심적인 건 얘기 아직 안 했다. 자, 저건 좀 꺼주시고.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있다 이렇게 3차 함수가 그럼 나중에 여기가 얼마? 여기가 핵심이겠죠? 여기가 만약에 뭐 2고 여기가 5다 그러면 x가 2보다 작을 때는 증가고요. 2 이하에서 2부터 5까지는 감소고요. 5 이상에서는 증가입니다. 그치?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막 이 그래프가 막 어렵게 생기면 3차 함수 그래프 이거밖에 안 배운다니까? 아니면 4차 함수 그래프라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뭐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끝. 증가감.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까지 해볼까? 여기를 극대라고 그래. 여기를 극소라 그래. 저 위에 산봉우리. 여기 해저 이말리. 뭐 이거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건 다음 시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 또 증가, 감소 이게 그림에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 수학적으로. 무슨 얘기 이거예요. 수학적으로는 뭐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x축에 임의의 두 값 x1과 x2를 잡았어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점 이럴 때 x1과 x2에서 얘가 더 큰데 x1과 x2는 얘가 더 커요. 그런데 f의 x1과 f의 x2와 함수값들 사이에는 반대로 얘가 더 fx 얘가 더 작고 크죠. y의 값이 클 때 함수값도 커졌잖아요. 이렇게 쫙 커졌잖아요. 그대로 부동 방향이 그대로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증가한다. x1, x2 사이에서 우리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x1, x2가 여기에서 아무렇게나 두 점을 잡아도 항상 그렇더라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증가하고 있다. 딱 봐도 쭉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다 내려가고 이러지 않죠? 그냥 증가한다는 거야. 나중에 공부했지만 이 함수 자체가 증가하는 함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 경우는 지금 여기서 두 개를 잡았는데 얘가 더 크긴 커요? 근데 함수값이
x1에서 함수값보다 2에서의 함수값이 더 내려갔는데 더 작네? 얘가 바뀌었잖아. 그죠? 얘가 더 크잖아.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럴 때 우리 뭐라 그래? 감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수학적으로 이런데 그냥 그래프가 쭉 내려가면 감소. 응?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선생님이 아까 기울기도 잠깐 얘기했죠. 델타 x분의 델타 y. 즉 기울기가 양수이면 어떤 여기에서 이 점에서 양수, 그럼 이 점에서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항상 기울기가 다 양수지. 그지? 델타 x분의 델타 y 기울기가 항상 양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항상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럼 얘는 기울기가 다 음이겠지. 기울기가 다 음이든가 음이지. 얘가 만약에 음이면 감소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지. 그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를 이번 시간에 조금 수학적으로 풀어내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뭐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쉬운데 요거를 이제 미분이랑 살짝 연관을 지을 건데 미분이랑도 두려울 거 없어요. 조금 전에 쌤이 했던 이야기들을 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일단 요거부터 보자. 그냥 읽어봐. 쭉 어떤 함수 fx가 어떤 두 구간의 임의의 두수 x1, x2에 대하여 x2가 큰데 함수값도 커. 그러면 증가한다는 거고 x2가 큰데 즉 x값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함수값은 반대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감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지. 자, y = x의 제곱의 증가 감소를 알아보자. 무슨 그냥 y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짠, 여기 원점이잖아. 그지? 그러면 0부터 x가 0 이하에서 감소. 그지? x가 0 이상에서 증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감소 구간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해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뭐 0까지 또 0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증가 구간, 감소 구간 이렇게 하고 증가 감소 알아봐라. 뭐 알아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뭐만 하면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그지? 자, 이제 증가가 뭐다, 감소가 뭐다는 이제 알았고 얘를 이제 여기에서 왜 미분법 배운 다음에 이거를 했냐라는 거야. 역시 미분하고 뭔가 연관을 지어 보려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미분하고 연관 지은 거 했니 안 했니? 조금 전에 설명. 미분이랑 연관 지어서 안 했나? 살짝 했거든. 여러분들 싹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어디에서 했냐? 기울기.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거 기울기 얘기했지. 기울기. 4글자로 하면 미분계수잖아요. 5글자로 순간변화예요. 미분계수. 그래, 조금 전에 아까 기울기가 양이면 증가라 그랬죠? 그래, 미분계수가 나중에 양이면 증가란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미분계수가 음이면 감소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 시간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응? 그래서 증가, 감소 그러면 이런 얘기야.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점, 뭐 A에서 미분계수 F'A가 0보다 크다.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겠죠. 여러분들 증가는 이렇게 생겨도 증가합니다. 이것도 증가해요. 올라가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A를 잡았다 그래. 여기에서 기울기가 0보다 크다. 그렇지. 감소하면 그래프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면 여기 A라 그러면 A에서의 기울기는 딱 봐도 음수죠? 미분계수가 음이 나오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이제 또 풀어 놓을 겁니다. 자, 내용은 알았고 지금 선생님이 이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까 선생님이 자연계 지망할 친구들은 좀 그래도 설명을 좀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지금 하는 얘기 듣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알아두면 돼. 조금 전까지만. 근데 지금 하는 얘기를 잠깐만 이제 알아두자고. 자, 어떤 함수 y = f가 있어요. 어떤 함수 y = fx가 있다. 자, 이제 얘에서 어떤 구간에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 닫힌 구간 AB에서 이 함수가 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뭐 구간 AB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 봅시다. 자, 이럴 때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이제 증가하는 이야기 또는 감소하는 이야기 할 건데, 만약에 뭐 증가하는 거다라고 할 때 여기 어디 A라고 그러고 여기 어디 B라고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쌤이 임의로 어떤 두 점을 x1, x2를 잡았다라고 할 때 평균 변화율이 나오겠죠? 평균 변화율 공부했었지. 평균 변화율 뭐였죠? 짠, x2 빼기 x1은 f의 x2 빼기 f의 x1.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평균 변화율하고 이 사이에 어떤 C가 하나 존재해서 그 C에서의 미분 계수와 같아지는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평균값 정리였어요. 지난 시간에. 그지? 자, 그런데 봅시다. 여기서 x2-x1은 얘는 항상 양수예요. 양수. 그런가? 왜? 여기서 지금 x1과 x2를 항상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얘가 더 큰 수니까 큰 수에서 작은 얘는 항상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C에서의 미분계수는 얘네들의 크기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는 거야. 얘네들의 부호에 따라서 x2가 더 크면 x1보다, 그러니까 f의 x2가 f의 x1보다 크면 얘는 양수가 되겠죠. 즉 f의 x2가 f의 x1보다 크면, 그러면 이것이면 f의 C는 양수가 될 거예요. 얘가 더 얘는 양수니까 얘가 전체가 양수가 되면 얘는 양수가 된다. 즉 이 x1에서의 함수값보다 x2의 함수값이 더 크면 이런 모양이죠. 그러면 이 C에서의 미분계수는 양수가 될 거다라는 거야. 당연하잖아요. 이 당연한 얘기를 선생님이 수학적으로 좀 풀어놓은 것뿐이에요. 아까 반대로 되는 거라면 여기 x1, x2일 때 이번에 얘가 반대로 된다면 f의 x2가 더 작다면, 얘가 더 작다면, 그러면 얘는 음수가 될 거다. 여기 어디 C가 있었다면 여기서 기울 미분계수가 음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했으면 그림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이 평균값의 정리까지 이용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값이 얘가 더 크냐에 따라서 이것의 부호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자, 정리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함수가, 그래프가 증가하는 모양이라면 이런 거예요. 증가하는 모양이라면 여기에서 어떠한 x1과 x2를 잡더라도 그 사이에 있는 어떠한 C가 존재해서 얘가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 x1, x2를 어떻게 잡더라도, 선생님이 다른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얘를 좁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잡더라도 항상 얘네 둘을, 여기서 중요한 임의, 여러분들 책에 보면 임의의 x1, x2라고 항상 나와요. 어떻게 잡더라도 그 사이에 어떤 C가 존재해서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아무리 간격을 짧게 잡아도 무조건 0보다 그 사이에 이렇게 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에다 이 C값이,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도 이렇게 0보다 크다, 증가한다면, 즉 이 함수값이, 요건 당연한 거고 함수값이 더 크다면 얘가 올라갈 거다. 이 얘기를 수학적으로 지금 스님이 좀 풀어내 준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안 되면 그냥 잊어버려요. 이거 이해가 된 친구들은 자연계 갈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면 선생님 저 자연계 꼭 가야 되는데 이해 안 돼요. 다시 들어보세요. 강의를. 선생님 얘기를 이걸 다시 한번 되돌려서 보면 이게 그 얘기구나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들 교과서 아니면 선생님 수학의 셈 책을 보고 하면 자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그러면 수학은요 스스로 정독하는 거. 정독 뭐예요? 천천히 정확하게 잘 읽어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혼자 쭉 읽어보는 거 중요합니다. 정리. 함수 어떤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과 갈 때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 미분계수값이 0보다 크다면 그 함수는 구간에서 증가한다. 모든 x. 자, 여기 있는데 어떤 구간, 요 구간만 해보자. 요 구간에서 모든 값에 대하여 다 얘가 된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여기서 요 구간에서 잡았는데 이 구간에서 여기 A하고 B 하자. 여기에서 모든 x의 값이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증가한다. 이건 감소지, 미안. 얘는 증가한다. 이렇게.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반대로 할 때는요, 증가 구간을 구하라 할 땐 경계값을 넣어줍니다. 그것만 좀 신경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증가 감소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실전 문제겠죠. 이런 식의 이제 학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증가감소를 이제 어떻게 알아보냐면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 일단 아까 뭐 미분계수를 알아봐야 된다 그랬으니까 증가감소를 알아보세요. 알아보면 우리는 얘를 자, 분필이 다 일로 왔네. 미분을 해. f 프라임 x 도함수를 구해. 그러면 6x 제곱 빼기 6x죠? 다시 얘를 6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미분계수 값이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경계가 될 거로 예상되는 얘가 0 되는 값, 즉 기울기가 0인 값도 있겠지. 0인 값 있나 보니까 아, x가 0 또는 x는 1 이렇게 있네요. 지금 요걸 기준으로 이제 표를 만들어서 조사를 할 거예요. 짠, 아 여기 걸렸네. x는 0과 1에서 여기다 위에다 쓸게요. x는 0 또는 x는 1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이 표를 만드냐면 표 만드는 법입니다. 잘 보세요. 여긴 x를 쓰고요. 여기 f 프라임 x를 쓰고 여기 fx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칸을 세 줄을 만들어요. 그리고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좀 구간을 나눠야 되거든요. 수직선에서 여기 0과 1을 기준으로 나눠서 x값이 0인 거와 1인 거. 여기는 그러면 0보다 작은 거, 0과 1 사이 1보다 큰 거 이렇게 되겠죠. 뭐 굳이 쓴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x가 0보다 작은 거. 이건 x가 0인 거예요. 뭐 그다음에 여기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x가 1보다 큰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지금 0일 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미분계수가 1일 때 0이에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값 2분의 1 같은 거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2분의 1이면 음수, 2분의 1은 양수,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죠. 여기가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음의 값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음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1보다 큰 숫자 집어넣으면 5 같은 거 집어넣으면 5, 6, 30, 5 빼기 1, 4. 양수. 0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음수를 집어넣으면 여기 음수 돼서 양수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우리 아까 미분계수가 양수가 되면 뭐라 그랬죠?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프가 증가하는 모양. 미분계수가 음수가 되면 감소하는 모양. 양수가 되면 증가하는 모양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 최고차항계수 양수 이렇게 생길 것이고 여기 0, 1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증가하는 모양, 그 다음 감소하는 모양, 증가하는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0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를 찾아주는 거는 요건 지금 안 할 거예요. 요건 다음 시간에 극대극소예요. 사실 극대극소 구하는 거예요. 뭐 찾아주면 여기 뭐 1하고 0이 나오긴 하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대입하면 되는 거. 그래서 증가하는 구가 어디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래서 우리는 증가 구간을 찾으세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 다음에 또 1부터 여기도 또 있네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것도 돼요. 그럼 감소 구간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잖아 0과 1 짠 여기 이거 포함한다 그랬어 0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은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가 증가 구간, 감소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미분하고 0 되는 값 잡고 이 표를 만들어서 구하는데 지금 처음이니까 내가 표 해주는 거고요. 선생님은 이 문제 풀 때 절대로 표 이용 안 합니다. 그냥 쉽게 풀어요. 이렇게 어렵게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각종 교과서나 모든 문제집이 전부 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주는 거고요. 쌤은 이걸로 안 해줄 거예요. 이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미분해 갖고 뭐 조금 전에 했더니 어떻게 나왔어? 뭐 6x 미분해 갖고 f 프라임 x가 6x x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짠짠짠 여기
0 되는 값이 얼마야? 0하고 1이네? 여기고 0이고 1이네? 증가, 감소, 증가, 끝. 이럴 거예요. 왜? 최고점 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프 무조건 이렇게 생길 거야. 정확하지 않아도 개형이라 그러죠. 계략적인 형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냥 쌤은 이렇게 할 거예요. 표 안 해주고 한두 번만 더 해줄 겁니다. 표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때문에 쌤이 표는 해줄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F'X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까 뭐라 그랬어? F'X가 0보다 크면 증가고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잖아요. 그 구간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그지? 이렇게 되면 그 구간에서 증가, 감소라 그러는데 0인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이렇게 일 때 여기 0인 경우 증가 구간에도 포함하고 감소 구간에도 포함하자 그랬어요. 그죠? 증가 구간에도, 감소 구간에도 포함하고 증가 구간에도 포함해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0이면 항상 이럴 것이냐? No. 쌤이 아까 3차함수 그래프 3가지 보여줬었죠? 3가지. 그것들 중에 0이면 증가, 감소 다 포함되냐? 아니,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데 선생님이 다른 거 잘못 눌렀어요. 짠,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y 콜 x 세제곱. 자, y 콜 x 세제곱에 미분하면은 y 플라이면 3x 제곱이죠. 얘가 0 되는 값이 뭐 있니? 0 되는 값. 미분계수가 0 되는 값 x는 0입니다. x는 0에서 x가 0일 때 미분계수가 0 나와요.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라고. 그런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요.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쌤 이거인데 어떻게 돼요? 이게 사실 중근이죠. x가 0. 얘도 0, 얘도 0이에요. 그러니까 0인데 0인데 이 사이가 없겠지. 그래서 이것만 꼭 이런 건 아니. 이거 갖다 그대로 붙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이거 갖다 이렇게 붙여. 이렇게 생긴다고 그래프가. 내려가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3차 함수 y 콜 x 세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생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걸 해보면, 자, 그러면 미분계수가 0인 경우는 증가하는 구간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쭉 가다가 잘 가다가 이렇게 얘 다 0이에요? 이런 경우는 증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뭐 하나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살짝 또 가다가 살짝 이런 거는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 가다가 좀 한동안 어떤 구간에서 쭉 0이 나오는 경우는 이건 증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요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이 정도만 할 거니까 이렇게 그냥 쭉 0 되거나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 y 꼴 마이너스 x 세제곱 최고차항계수 음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짠짠. 뭐 대칭이야. 선생님이 좀 잘못 그렸어. 미안해. 응? 그러면 여기 0에서 미분계수가 0인데 그래프는 쫙 뭐야? 감소하는 그래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가 하면 이런 그래프. 얘는 딱 봐도 뭐야? 1에서 여기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아까 조금 전에 y꼴 마이너스 x 세제곱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0이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그래프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경우는 증가 감소 요 구간에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금 전에 계속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할 건데 증가 감소에 따른 도함수의 부호, 즉 미분계수 얘기도 했었는데 뭐 이미 x로 하면 도함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미분계수하고 도함수 차이 알죠? 미분계수는 어떤 특정한 값이고 도함수는 이미 x에 대해서 그 이미 x 중에 어떤 상수값 집어넣으면 미분계수인 거고. 자, 그래서 그 도함수의 부호 어떤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하면 도함수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가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하면 이 여기에서 도함수의 부호, 즉 각각의 미분계수의 부호는 다 양수라는 거고 감소하면 음수라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 봐요고요. 이거 중요해요.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에서 증가하면 미분 가능하고 증가하면 그 도함수는 항상 0 이상이다. 선생님 0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까 이런 경우 때문에 요거 있다. 여기 0이 잠깐 이런 경우 때문에 0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0 이상이라고 했는데 0은 유한계 이런 표현이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도 나올 건데 유한계 뭐예요? 셀 수 있다 이거죠. 가다 이렇게 가면 셀 수 없어도 무수히 많지? 이런 경우가 빼고 한 몇 개 정도 있는 거 그런 상황은 상관이 없다. 0이어도 가다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면.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또 감소한다면 이거이다. 그러니까 역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0인 경우이면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0인 게 유한계라면 그지? 이거이면 유한계라면 뭐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다가 선생님 이렇게만 이런 것만 있는 게 증가가 아니라 짠 이것도 증가예요. 꺾여도 올라가면 되거든. 그죠? 우린 x1, x2에서 x2로 옮겨갈 때 함수값도 크기만 하면 여기에서 미분계수 다 양수죠? 여기서 미분계수 선생님 없는데요? 어떡하지? 미분계수 못 구하지? 꺾인 점. 미분계수가 없다 그래서 증가감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가감수를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으면 증가감수 알기가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증가하면 얘가 0 이상이라는 거지. 이거이면 이거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존재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증가하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할 때 얘기만 해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안 되느냐? 이 경우는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이렇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들 중심으로 할 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 그럼 봐봐. 4차 함수 모양이지. 딱 봐도 4차 함수 모양. 그러면 A에서 미분계수가 0이에요. 그렇지만 감소해요. 그죠? 그렇지만 B에서 미분계수 0이지만 얘는 뭐예요? 나중에 극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B까지는 감소, B 이상은 또 증가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감소 상태, 증가 상태. 뭐 요 상태에서 A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B는 감소하고 있는 중? 이건 아니죠. 감소하다 다시 또 증가로 바뀌는 그런 중이죠. 올라가는 중이에요. 다시 뭐 이런 바뀌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물론 둘 다 이 경우에 F'A도 0이고 F'B도 0이지만 A일 때 계속해서 감소하는 구간 안에 들어있고 B에는 뭐 양쪽 경계 정도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이제 증가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는데 문제를 푼다면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번 개념적인 코너부터 잠깐 볼게요. 자, 보자. 함수 fx가 이건 2차 함수네. x값이 증가하는 구간에 있는지 감소하는 구간에 있는지 알아보래.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F'X를 빨리 찾아. 그러면 2x-4죠. 이거 미분하면. 그러면 2의 x-2 이렇게 되나요? 자, 이래 놓고 미분계수가 0 되는 값을 찾아. x가 얼마일 때니? 2일 때지.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거야. 기울기가. 그래 여기가 2라고 써. 우린 이렇게 쓸 거야. 실제 요 그래프 요 함수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예전에 공부했던 식으로 생각하면 fx는 x-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완전제곱식 바꾸면 4 더하기 1 해서 이렇게 돼요. 즉 꼭지점표가 2와 1. 근데 y좌표는 지금 필요 없다고 현재. 그래서 선생님 이거 미분해 갖고 딱 2인 것만 찾은 거야. 그럼 어디야? 2보다 작을 때는 감소, 2보다 클 때는 증가. 물론 경계 포함이고. 자, 그럼 1은 여기 있으니까 얘는 감소 구간, 3은 증가 구간에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자, 이제 증가 감소 구간을 구해 보랍니다. 어떻게 할 거야? 미분을 해. 무조건. 짠.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이렇죠? 증가 감소 구간 구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얘가 0 되는 값부터 찾아. 0 되려면 x가 얼마니?
x가 1일 때 0이 된다. 2차 함수 그래프가 2차 함수 선생님이 준비했나 보네.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얼마? 1이라는 거야.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면 x가 1까지는 증가, 1보다 1 뭐 이상은 이제 1부터는 감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증가 구간, 구간으로 표시하라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요거는 자, 무한대 할 때는 여기에다가 닿지 않아요. 열린 구간으로. 그다음에 감소 구간을 구하세요. 그러면 짠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여러분들 증가 구간, 감소 구간 구하여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이제 그 학원에서 여러분 다니는 다른 학원이나 누가 구간에서 등호를 안 붙이면요, 선생님 교육과정 바뀌었어. 지금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 짱쌤이 그랬어요. 그러면 돼요. 짱쌤이 그랬다면 다 믿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필수 예제. 다음 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시오. 좀 전까지 2차 함수였고 이제 3차 함수입니다. 자, 한 번만 해볼게. 요게 이제 학교 시험의 대표적인 문제니까 한 번만. 얘는 3x 제곱 빼기 3 해서 3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 찾으니까 뭐 나와?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 이렇게가 나오지. 자,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하니? 선생님 한 번만 해줄 거야. 이제 더 이상 안 해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로 나타내 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x, f 프라임 x, fx.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마이너스 1과 1 사이 1보다 큰 거. 그러면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0이 나온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 0 같은 거 집어넣어봐. 여기다 0 이런 거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음수. 1보다 큰 숫자 2 집어넣으면 양수. 마이너스 1보다도 작은 거 집어넣으면 음수 다 나와서 얘는 음수. 자, 미분계수가 음이면, 도함수가 음이면 감소라 그랬고, 이거 미안해. 양수. 여기 음수 곱하기 음수라서 양수다. 양수니까 얘는 증가, 음수면 감소, 증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미분계수 0. 그러니까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감소했다가 올라가는. 여기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여기 1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증가 감소, 마이너스 1 이하에서 증가, 1 이상에서 증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감소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쓰면 이거 표 안 해준다고, 표 안 하고도 그냥 바로바로 나온다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나왔어. 4차 함수야. 최고차항계수 음수야. 머릿속으로 그래프 이렇게 생기겠구나. 그죠? 상식적으로 일단은. 그 다음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거 그 다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면 찾잖아. 이것만 찾자고. 뭔데? 미분계수가 0 되는 거, 미분계수가 0 되는 거, 미분계수가 0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미분해야지.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8x는 마이너스 4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고 0 나오죠? 그래서 0 되는 값이 x가 0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3개잖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하고. 그럼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0, 여기 루트 2. 끝났네. 증가 구간 마이너스 루트 2까지, 그 다음에 0부터 루트 2까지 증가 구간. 감소 구간 마이너스 루트 2부터 0까지, 또 루트 2 이상 감소 구간. 끝. 선생님 근데 그래프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그지? 여기 그 부호 엄청 중요해요. 그렇구나.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문제 하나 풀고 아마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지? 이거는 뭐냐?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그런데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래요. 선생님 3차 함수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증가하여라? 그러면 그래프 이거 아니라는 얘기잖아. 쓰면 그래프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양수일 때. 요렇게 여기 0 되는 게 하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없는 경우. 그러니까 미분계수 f'x가 0이 되는 값이 얘가 한 개 있거나 또는 없거나, 일반적으로는 2차 함수니까 3차 함수에 미분하면 2차 함수니까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해야 되잖아.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면은 이거에서 여기 하나 알파 베타 나오잖아요. 그지? 그런데 이게 없거나, 그러니까 하나이거나 중근이거나 없거나 하여라 얘기예요.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실근이 하나이거나 없거나, 그건 무슨 소리야? 2차 함수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라. 이것 때문에 내가 별 붙여놓은 겁니다. 이거 알아야지만 푸는 문제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어?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라. 0보다 작거나 같아라. 0보다 크면 2개. 이거잖아. 아하. 보자. f'x를 해주면 3x 제곱 플러스 6이다. 6ax 빼기 a가 돼요. 자,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지,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말아라라는 얘기. 너 내려와. 말아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요 2차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래서 짝수 공식으로 하면 반의 제곱 3a의 제곱은 9a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긴 3a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a 플러스 1이 되겠네? 이렇게. 아니지. 여기가 3a가 또 남네. 3a. 이렇게. 맞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2차 부등식. 그러면 우리 이거 0 되는 값이 얼마야? 얘가 0 되는 값이 a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0, 짠, 0보다 작으니까 요 사이, 짠, 짠, 경계 포함해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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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 0이야. 이렇게. 오케이. 뭐 이건 2차 부등식은 중학교 때 공부했던, 2차 부등식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그 얘기죠. 2차 부등식 앞에서 공부했었지. 오케이. 증가감소.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자. 증가, 미분계수,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하는 애들이고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애야. 그런데 경계가 되는,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이런 애들은 미분계수가, 도함수가 0이 나오는 값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증가함수 문제는 일단은 미분을 해. 도함수를 찾고 걔네들이 갖고 하는데, 간단하게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만 알면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어요. 오케이?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아주 중요한 극대극소 공부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